지금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찰이 잘못했는데 사실 뭐 경찰 혼자에게만 뭐 특수본이긴 하겠지만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 그러면서 네,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정조사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에 있죠. 네, 네,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와 감찰이 이 현장 근무자들의 잘못을 가려내는데 거기에 좀 집중하는, 즉 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156명이나 되는 우리 이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간 건데, 이런 대형 참사에는 반드시 그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즉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어떤 업무상 과실 또는 부실한 대응, 이런 부분도 규명하긴 해야 하지만 그 배후에 배경에 존재하는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어떤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상 규명의 본질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런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와 감찰로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예,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컨대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하느라고 마땅히 세워야 할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이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경찰이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과도하게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경찰력 운영 패러다임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게 수사와 감찰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하나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경찰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마약 단속 수립에 좀 더 매몰되어 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부분도 역시 이 수사나 감찰로는 한계가 있죠. 네, 그 마약 단속 같은 경우에 도대체 지금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냐. 지금의 마약 범죄 양상이 그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들도 일반 국민들도 다소 의아해 하거든요. 그렇죠. 마약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파고들었나? 조금 늘긴 늘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 정도의 양상이라고 보기는 공감하기 어렵고, 네,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건 오히려 보이스피싱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피해 사례나 피해 규모가 아주 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느닷없이 뜬금없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게 한 10월 11일부터 한 28일, 27일 뭐 사고 직전, 참사 직전까지 한 보름 동안 엄청난 그 드라이브가 걸렸었거든요. 네, 이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의 기획이냐? 무슨 의도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이런 부분도 이번 참사의 어떤 간접적인 원인 또는 원인, 뭘 원자, 원인, 네, 근인이 네. 아니고 뭘 원자의 원인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또는 뭐 배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동훈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혹은 마약 단속하려고 준비하느라고 이 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참살이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마약 단속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경찰 인력 배치나 이런 그 계획하고 실제 질서 안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때의 계획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한 네네. 장관이 그 경찰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모르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 장관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의심스럽죠. 아하. 한 장관은 그래서 알지 못해야 맞죠. 그렇죠. 경찰을 마약 단속에 어떻게 배치하고 혼잡 경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네. 경찰의 판단이거든요. 맞습니다. 한 장관이 개입하거나 한 장관이 판단할 영역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당일 경찰이 왜 이 마약 단속은 그 뭐 아주 그 좀 야무지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혼잡 경비 대책은 왜 안 세웠는가? 아예 안 세웠거든요. 혼잡 경비 대책을 아예 안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 많이 네. 온다는 거 뻔히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참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네. 이 참사의 원인도 간단하고 대책도 사실 간단한데. 이게 경찰이 매우 간단한 조치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요. 맞습니다. 이 원인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때 이 참사 현장, 네. 즉 혼잡 경비 지역에 경찰관 기동대 한 개 부대만 배치했으면 이거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 참사였고, 네. 그 다음에 경찰관 기동대는 충분히 배치할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 이게 무슨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야 될 그렇죠. 사안이 아니고 예. 그냥 왜 경찰이 안전대책을 안 세웠냐 이거예요. 또는 구청이 왜 안전대책을 안 세웠냐 이거죠. 네.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경찰이 안전대책을 안 세운 데는 일단 이제 경찰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면 경찰이 안전대책을 안 세운 데는 이 경찰력을 운영하는 그 지휘관들, 경찰 지휘관들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 혼잡 경비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혼잡 경비를 생각을 못한 것이죠. 네. 물론 혼잡 경비를 생각을 못한 것인지 여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 감찰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혼잡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앞으로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누구도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각을 미처 못했으니까 안 세운 거 아니냐 계획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틀림없잖아요. 그런 네.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 암사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었고 기동대는 있으니까 기동대 한 개 부대를 배치하자. 쉬운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은 일단 미처 거기에 생각이 미치 못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미처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죠. 사실 서울경찰청장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네. 사실 마약 단속에 좀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사실 그 좀 판단 미스였다. 네. 이런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경찰 지휘관들이 마약 단속이 아니라 그 혼잡 경비가 아니라 마약 단속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경찰의 날 행사에 축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연일 막 범정부적인 마약 단속 그 주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대규모로 마약 단속에 그러니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8월 헬로윈데이 때 본래 용산이 마약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태원 지역이. 네. 이태원 지역이 마약 투약이 많은 지역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때 마약 단속에서 큰 성과를 내면 이 대통령 또는 뭐 정부가 그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너무 이제 합리적인 의문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발끈하는 걸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원님한테도 예. 조직적 음모론자라고 막 뭐라 붙였잖아요. 직업적인. 직업적, 죄송합니다. 그 왜 직업을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 직업을 하나 더 생겼어요, 직업이. 근데 직업은 뭐 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없는. 그러니까. 아무튼 한 장관이 그렇게 발끈하는 것은 일단 더 의심이 들어요. 왜 발끈할까? 그렇죠. 근데 사실 현 정부의 이제 그 국정 운영의 핵심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의 비서관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 꽤 있고요. 맞죠. 또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또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검사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됐죠. 네. 이 검사 마인드를 가진 검사의 눈으로 검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검사의 눈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게 뭔가 그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국면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필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약과의 전쟁을 이 기획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국정조사에서 잘 따져봐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걸 계획을 세웠냐 이거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했을 리는 없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참모의 건의 또는 내각의 건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네. 적어도 자, 경찰청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 출신으로서 본인이 검사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지금 이러면서 경찰들만 들들 볶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어제 야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대통령실 네. 핵심 관계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를 국민이 원하는 건데 무슨 국정조사냐. 특검도 필요 없고 국정조사 다 필요 없다.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안 받겠다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검사의 마인드,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이 일단 수사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끝난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사건 송치받은 후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그 마인드거든요. 그게 항상 검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되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재수사한다. 그런데 이 경찰은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검찰 수사는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꿰맞추게 합니다. 희생양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춰요. 그래요? 사실관계를 네. 밝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미리 검사의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게 이제 검사들 표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표현한 적이 있지만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견적을 딱 내놓고 네. 거기에 꿰맞춘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자료들을 계속 언론에 흘려서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게 만들어요. 미리 여론 조성을 통해서 네. 사실관계를 확정해 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꿰맞추는 수사만 하고 거기에 안 맞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네. 네, 버려버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에 맞는 그런 수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매우 위험하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이 그 검사 출신이고 네. 법무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의 수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뻔히 예상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 경찰 수사니 검찰 수사니 하면서 수사로만 우리 이 검사들 특히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이 검찰 만능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네. 모든 세상 일을 검사의 수사로 다 풀어가려고 그래요. 검사가 제일 똑똑하다.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은 검사의 특히 수사로 네, 재단하고 할수 있다. 검사의 수사로 결론 내리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재단도 수사로 하고 네. 그다음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선택적이죠. 선택적으로 재단을 하고 여기에는 이 잣대들이 되고 또 다른 사안은 다른 잣대들이 되고 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서 내가 범죄라면 범죄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그다음에 내가 결론 내리면 그게 결론인 것이다. 네. 예, 종국 처분은 검사가 한다. 이런 마인드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검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군요. 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맡겼을 경우에 이게 더구나 그 검찰 만능주의,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이렇게 의식이 형성돼 있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경찰들은 되게 상명하복에 익숙해서 그런 건지 검찰이 얘기하면은 그렇게 맨날 받아들이는 건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경찰 국 신설한다 그랬을 때도 처음에 몇 번 반발하다가 그냥 싹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 속에 그냥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 이번에도 모든 게 다 경찰 탓이다라고 하는데도
물론 뭐 속으로야 부글부글 한 사람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직적인 반발이나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우리한테 다 떠넘긴다. 우리한테 왜 꼬리 자르게 하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나서거나 항명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순한 건지, 뭐 원래 본인들의 잘못을 잘 인정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네. 겁니까, 경찰들은? 공무원, 경찰관뿐 아니라 공무원 다 그래요, 원래 공무원이? 처신하는데 네. 공무원으로 처신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예, 지금 공무원의 처신에 뭐 그런 그 조직적인 항명 이런 것은 공무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공무원 조직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계속 네. 이렇게 나오고 경찰은 알았다고 하고 그냥 맨날 니네가 잘못이야 그럼 네, 니네가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네, 니네가 다 책임져 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경찰이 이제 검사들에게 순종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항명을 하기에는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다르죠. 검사들은 조직 네. 문화가 네. 본인이 옷 벗고 나가도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잘 먹여 살리고 네. 이런 그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검사들은 같은 뭐 그 사법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최근엔 로스쿨이지만 뭐 이렇게 그 동료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네. 조직 이기주의로 뚝뚝 뭉쳐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관처럼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입직 경로가 다양하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일치된다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이익 중심으로 뭉치기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 문화에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행안부 장관 절대 경질 없다. 왜 장관 하나 몸죽여서 난리냐? 이 매가리 없이 일도 못하냐? 이게 대통령의 지금 일성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는 소리 쏙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뭐 용산구청장, 뭐 서울시장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쓰잘데기 없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토끼 머리띠 남성 한번 잡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각시탈을 쓴 사람이 잘못이다.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언비어가 막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있던데. 뭐 해밀턴 호텔 증축이 어쩌고 증축이 저쩌고 문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엉뚱한 얘기로 참. 지금 하고 있는데 이해한가요, 저는? 네.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그 시기의 문제이지 그 경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 시기의 경질 안 문제일까요, 하면, 과연? 경질 안 하면은 이게 이 국민적인 저항에 아마 부닥칠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특히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네.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책임은 경찰- 오로지 그냥 권리만 네. 잡으려고 그래요. 네. 경찰법의 취지나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네. 경찰국도 신설한 사람이고 또 초기에 경찰을 배치해서도 어차피 막지 못할 사고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마치 그 거기 모인 이태원에 간 그 군중들 그 젊은이들 잘못으로 마치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관님 만약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경찰을 배치했어도 막지 못할 사고였다면 왜 경찰들을 혼내고 이렇게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가서도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이제 완전히.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장관에 대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네. 이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걸로 보고서 저는 그건 어려울 걸로 보고요. 국민들이 지금 네.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물꼬를 터줘야 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요. 네,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나오다 말았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김어준 씨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 비극을 이용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음모론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죠. 그렇죠. 음모론은 이제 한 장관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경찰이 마약 단속에 치중하느라고 이 마땅히 세워야 할 혼잡경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네. 이런 정도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왜 곧바로
의문 제기를 왜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는지 한 장관이 어떤 뭐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장관이 좀 튀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 본인에게 어떤 팬덤층이 형성돼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 팬덤층을 이제 뭐 그 세력을 이제 팬덤? 규합하려고 네. 하는 네. 그런 좀 의식적인 발언, 튀는 발언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무위원은 그렇게 튀는 발언을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정치인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 장관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네. 장관의 언어가 왜 저러냐 하면서 장관이 어떻게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대치기만 할 생각하고 그 말대답만 꼬박꼬박 하려고 하고 네.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 한 장관만큼 말재주가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그 국회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낮은 자세로 답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얘기할 때 좀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얘기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 마인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인데 한 장관은 빡빡 뒤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그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아닌가. 검사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 장관 개인은 뭐 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법무행정, 검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그런 네. 한 장관이 하는 그 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이겠냐 누가 믿겠습니까? 네, 또 맞습니다. 법무행정에 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검사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이번에 사실 마약과의 전장도 법무부가 막 앞장서는 데는 저는 그 배경 중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그 법무장관이 내가 이제 장관이 됐으니 그 사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관들과 마약 수사 인력 예산이 좀 축소되는 게 당연한 축소돼야 되거든요. 네. 그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에 앞장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아. 모든 게 이제 조직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공과 네. 사가 뒤바뀐 것이죠. 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법무행정의 그 수장, 네.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익에 반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좀 언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여쭙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중에서 MBC만 대통령이 순방 가면서 전용기 탑승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뭐 너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좀 치졸한 보복이라고 보는 치졸하다. 거잖아요, 다들. 네, 네, 네. 너무 치졸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 전용기가 이게 무슨 이제 그런 얘기죠. 개인 것도 아닌데. 전용기가 무슨 자가용인 줄 아느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기자들이 거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도 그 각 언론사에서 돈 내고 비용을 타는 다 거죠. 부담하더라고요. 예. 그걸 대통령이 마치 특혜를 베풀듯이 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평소에 언론관에 대해서 이런 언론관을 가진 대통령이 이게 과연 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냐.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공화국, 네.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헌법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네. 정말 의심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모시고서 더 많은 걸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민주당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